유학원의 기대는 빠먹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안녕하세요, 라이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학원에 끼고 갈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 워홀러들에게 혹은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유학원은 워킹홀리데이 혹은 유학을 오시는 분들에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곳이기도 하죠. 말 그대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모두 다 해결해주는 만능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만능 서비스 있고요. 나쁘게 말하면은 본인이 유학원의 기대는 빠먹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헛소리 하지마 임마. 하지만 혼자서 오시게 되면은 은행, 휴대폰, TFN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.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. 유학원이 좋을까? 혼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?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. 각각 부분에 대해서 찝어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. 본인이 어학원을 갈 생각이시다 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유학원을 추천드립니다. 유학원은 어학원과 계약을 맺어서 인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각종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을 접하는 게 조금 더 프로모션 혜택이나 여러가지 트라이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꿀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유학 박람회가 있어요. 그 박람회를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각 유학원들마다 박람회에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박람회를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 특별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요금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학원에 가실 생각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꼭 유학 박람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유학원을 계약해서 가게 된다면은 어학원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각종 TFN, 은행 계좌, 휴대폰 등 처음에 정착하실 때 어려워할 만한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나는 가서 바로 일자리를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유학원을 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호주에 오시고 맨 처음에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은행이라든가 TFN 여러가지 서류들도 있고요. 또 잘 모르는 타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. 하지만 저희에게는 네이버가 있으니까요. 내 눈! 인터넷을 통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초기 정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. 따라서 굳이 내가 유학원을 통해서 어학원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은 유학원을 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누가 어학원을 가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. 저는 총 2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영어를 완전히 못한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. 알파벳 정도 알고 외국인이나 친구들이 영어 막 얘기를 해도 하이, 바이바이 이 정도 쓰는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어학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영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하셔야겠지만은 어학원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늘리실 수 있어요. 물론 어학원 수업 수준이라든가 수업의 그런 질 이런 것도 또한 중요하겠지만 어학원에서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액티비티를 즐길 때 영어가 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초기에 1달 내지 2달 정도 어학원을 등록하셔서 영어를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를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영어권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. 물론 타일 청소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화가 필요한 일자리는 못 구하겠죠. 따라서 초기에 영어를 수업을 듣고 영어 수준을 살짝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지자 이런 것들 통해서 영어를 늘리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해당되는 부류는 영어를
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또 어학원을 추천드려요. 이게 무슨 개소리야? 라고 할 수 있지만 어학원에 가시는 목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는 회화나 기본적인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어학원에 등록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분들은 좀 더 학문적인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영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목표로 하셔서 어학원에 오시면은 대부분 뭐 테솔 혹은 통번역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시고 오시거든요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그리고 본인이 말할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학원에 등록하세요. 만약 본인의 영어 실력이 고급이다, 최소 어드밴스 이상이다 라고 하셨을 때 어학원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영어를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은 어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가?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다니실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비추천합니다. 이 대상이 되는 기준은 어학원에 갔을 때 인터미디엇 정도 되는 레벨을 가진 분들일 거고요. 회화가 어느 정도 살짝 가능하지만 정말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 고급지지 않은 문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일 거예요. 하지만 어학원을 통해서 가시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.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문법 수업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의 한 중2, 중3 정도 되는 레벨이 될 거예요. 네, 와. 그분들은 쉽다 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어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No, God!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가 느는 것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영어가 늘기도 해요. 하지만 그 액티비티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랭귀지 익스체인지나 혹은 미국 드라마, 영국 드라마, 호주 드라마 등을 통해서 혼자서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. 딕테이션 혹은 뭐 따라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.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어학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보시고, 그런 루트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돈을 세이브 하셔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또 저 또한 겪었던 이야기예요. 호주나 영어권 나라에 오시면은 막연하게 영어가 잘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. 또 1년 뒤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권 나라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문법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한국에서 추천하는 문법책들이 많아요. 뭐 캠브리지나 뭐 빨간책, 뭐 성문 기본법, 문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는 토익 파란색 책, 파랭이라고 부르죠. 저는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. 왜 그 책을 추천드리느냐? 토익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추구하고요. 되게 포멀하고 그런 회사에서 쓸 법한 그런 격식을 차린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되게 중요시하고요. 시험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토익 문법 되게 중요하거든요. 토익 파란색 책에는 초급 기본 문법부터 중고급 문법까지 다 섭렵이 되어 있어요. 그 책 하나만 문법을 다 이해하시고 다 공부해 오신다면은 문법은 다 잡고 온다고 할 수 있죠. 왜 이렇게 문법을 강조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, 쉽게 생각해서 일상 회화를 통해서 영어를 늘릴 수 있어요. 뭐 영어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. 하지만 문법이라는 기본 토대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하시고 영어를 말을 하시면은 본인 스스로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조금 더 베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빨라요. 이건 제가 경험한 거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에서 문법을 꼭 공부하시고 오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앞으로 영어 관련해서 이런 영상도 올릴 거고요. 뭐 워홀 관련 정보, 호주 관련 정보 많이 올릴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세요.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, 싫으셨으면 싫어요,
질문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.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옆에 관련 영상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.